살아나지만 서툰 감정 표현 때문에 부부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집을 전세로 돌린 후 아내에게 그런 사실을 투명스럽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내 모르게 남편 혼자서 내린 결정은 한 가정을 불행의 길로 이끌 수 있다. 자칫하다간 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결혼 이후에 남편의 사업이나 직장 문제는 독신으로 있을 때와 다르다. 가족이란 큰 섬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 문제는 배우자와 반드시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한답시고 집을 전세로 돌린 사실에 아내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를 반대로 놓고 보면 아내의 그런 행동과 말에 남편은 적잖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남편이 그런 행동과 말을 한 다음부터가 정말로 중요하다.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만은 건들지 말아야 한다. 또 서로가 날카로운 감정으로 대립하고 있을 때 먼저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를테면 아내가 화해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는데 남편의 답변이 늦거나 없으면 아내는 불쾌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낀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갖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러 남편이 날 무시하는 걸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해서 그런다. 자신의 고민거리는 상대에게 전화하든지 직접 만나든지 마음속에 간직하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고충을 상대는 분명하게 알 길이 없다. 현재의 솔직한 심정을 상대에게 알려야 한다. 내가 당신에게 묻다 한 말이 있어? 당신에게 카톡을 여러 번 보냈는데 당신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난 이런저런 생각하느라 힘들었어. 상대가 어떠한 감정이든지 표현해주면 문제가 한결 쉽게 풀릴 수 있다. 사업을 한답시고 집을 전세로 돌린 후 무언의 표현은 정말이지 위험하다. 서로에게 진실한 대화는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진실적으로 배우자에게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으나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처한 사례가 있다. 남편은 물품을 납품하는 유통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부인은 결혼 생활 3년이나 지났음에도 잠자리를 피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답답하게 생각한 부인은 그런 이유를 남편에게 물었다. 그제서야 남편은 아내에게 결혼 전 사업의 상태를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유통사업을 운영하다가 관련 업체 도산과 매출 부진으로 5억 원의 빚이 생겼고 결혼 후에도 대출 이자를 내느라 또 3억 원의 빚이 더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신경이 예민해져 잠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남편이 고백했다. 부인은 남편이 빚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전까진 전혀 몰랐었다. 부인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었는지 그녀는 양가 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밝혔다. 양가 부모는 자금을 융통해서 급한 빚부터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다. 그러고 나서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간 남편은 시민성 발기부전이란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은 시민성 발기부전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 것으로 갑작스런 정신적 충격, 우울증, 불안감, 성적 공포감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부인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당신의 건강이에요. 난 돈 보고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기 위해 결혼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따뜻한 말에 그만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는 그는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기 시작했고 현재의 사업을 처분하고 부인의 오빠가 운영하는 의류 사업을 도와주기로 했다. 그 이후로 남편은 가정과 사회생활 모두에서 매우 잘하고 있으며 사소한 것까지 표현해준다고 했다.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다고 부인이 나에게 해맑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남자들은
대개 자신의 약한 마음을 주저없이 겉으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못하다. 더욱이 사회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정으로 가져와서 아내에게 솔직하게 감정 표현을 고백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결혼 전에 그런 사실을 아내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표현해야 했다.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기가 두려워서 숨기고 결혼하면 3대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의도가 있든 그렇지 않든 숨기고 결혼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들통이 난다. 그땐 돌이킬 수 없는 난경에 빠질 것이 틀림없다. 또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감되는 것이 부부인 것이다. 만일 아내가 양가 부모님께 그런 사실적 상황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만일 남편이 병원에 가지 않겠다거나 혹은 병원의 약 처방을 거부한다면, 감정을 숨기면 인간이 아니라 마네킹과도 같다. 인간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괴로운 내면의 문제를 3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숨기거나 서운했던 것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화산처럼 터지고 만다. 더군다나 잘못을 저지른 3대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으면 오해의 늪은 더욱 커지고 깊어진다.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지겠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진실한 감정을 거리낌 없이 드러낼 때 부부싸움은 줄거나 일어나지 않는다. 대체로 남편은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낄 때, 아내는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난다.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줄 때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고 아내의 말을 인정해줄 때 가정의 행복은 영원하다. 한 이불을 덮은 지 수십 년이 넘어도 내면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배우자는 3대의 감정과 생각을 헤아릴 수 없다. 말하지 않아도 3대가 알아주면 참 좋으련만. 이런 능력은 3대의 생각을 알아내는 독심술을 가진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서로 평화로운 시간이 허락되면 자기 내면의 감정을 수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좋은 대화만 나누려고 한다면 대화가 쉽게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말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로 인해 솔직한 자기 내면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기회조차 사라지고 만다. 3대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꺼리게 된다. 대화 주제에 제한 두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작가 로이티 베넷은 감정 표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3대의 감정을 존중해 주어라.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3대는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